안녕하세요. 장창호 삼국유사 지난 시간 2부에 이어서 오늘은 78국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지도층 근간을 이룬 계층은 저기 최초의 민족 국가인 북방에서 내려온 고조선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침 한반도에는 많은 백성들이 무리를 지어 작은 여러 나라를 이루어 살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삼한입니다. 삼한에는 마한, 진한, 변한이 있었고요. 이 마한에 무려 54개국, 진한에 12개국, 변한에도 12개의 작은 나라가 연맹체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작은 땅에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스님께서는 그 이부 우리 땅에 존재했던 한 나라의 두 고을을 중국 역사 한스를 빌어서 기록한 데 이어서 이 78개국의 존재도 당나라의 사학자인 두와 후한스를 쓴 남조 시대의 송나라 사람인 범렵의 기록을 가지고 와서 72국이라고 타이틀로 기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78국 혹은 70여국을 72개국으로 잘못 실수로 기록했나 하는 것을 밝혀보는 게 오늘 시간입니다. 자, 제가 쓴 장창호 삼국유사에는 이 두와 범렵 이 두 사학자는 300여 년 이상의 그 생존 기간, 활동 기간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이련 스님이 인각사에서 삼국유사를 쓰는 것과 동시에 이때 이련 스님은 그 고려 충렬왕 때 국사를 맡아서 일을 하시다가 어머니가 홀로이신 어머니가 몹시 편찮으셔서 국사직을 버리고 인각사로 내려와서 어머니를 따로 모시면서 성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삼국유사를 본격적으로 집필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머니에 대한 뭐라 할까요? 연민? 이런 효도 이런 걸로 가득할 때였습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는 삼국유사를 써야 하고 가정을 위해서는 또 어머니에게 효도를 해야 되고 절에서는 부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 삼중고라고 할까요? 괴로운 일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기꺼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삼중희 혹은 삼중쾌라고 해봅시다. 얼마나 즐거우셨겠습니까? 하지만 그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었음은 분명합니다. 그 장창호 삼국유사에서는 어머니를 모시는 이 고뇌와 그리고 이련 스님이 직접 써가는 삼국유사에서 이 78국이 어머니가 막 많이 아프기 시작한 때였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어떤 마음 아픈 이런 게 중간중간 조금씩 나옵니다. 그 심정이 이련 스님의 노래로 나오기도 하고 또 역사에 대한 78국에 대한 이런 입장은 두와 범렵을 죽은 이를 불러내어서 이렇게 두 사람이 동시에 살아가는 것으로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 78국 편을 저는 꾸며봤습니다. 등장인물과 대본을 통해서 노래와 흥을 그리는 저만의 노래와 그리고 나름대로 1인 다역을 한번 하면서 중간중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78국입니다. 나오는 등장인물은 이련 스님이 나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두 당나라 사가입니다. 그리고 범엽 남조 시대 때 송나라 사가이고 후한스를 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통전, 두가 쓴 통전과 범엽이 쓴 후한서에는 이부에 대한 기록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반고의 전한서에 비로소 이부 이야기는 나옵니다. 근데 78국 이야기는 이 두 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범렵은 78국으로 되어 있고 두는 70여국으로 역사책에다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우리 이련 스님은 삼국유사에 공교롭게도
72국이라고 기록을 하게 되는데, 제가 자료를 찾고 열심히 그 공부를 해본 바로는 이련 스님이 확신에 의해서 혹은 자료를 통해서 72국으로 쓴 게 아니고 오기로, 실수로, 잘못해서 72국으로 기록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나 하는 게 이 단막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대사를 한번 읽고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또 1인 다역을 해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백성의 노랫말이 나옵니다. 아시나요? 고조선에 있었다는 한사군, 그 한사군이 이부가 되었다는 믿기 어려운 우리 땅 남의 역사 아시나요? 한사군은 중국이 기록한 역사, 우리가 남긴 기록 보고 싶어도 그런 기록이 없는 안타까운 처지 아시나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니 이야기는 부풀고 부풀리고 우리 기록에 없으면 없었던 글까 아시나요? 우리 손으로 적은 역사책 찾아봐도 그런 책 보이지 않아. 중국 책 보고 그러려니 해야 하나. 아시나요? 이도 저도 아니라면 어디에 무엇이 어떻게 있었는지 당시에 78국이 이 땅에 있었다는데 아시나요? 그 많은 나라에 관해 들으셨나요? 그 작은 나라들 우리 땅에 있다가 자취마저 사라졌다는 그 78국을 아시나요? 백성 335 모여서 중얼거립니다. 이 땅에 78국이 있었네. 삼국유사에 나오는 72국이 그래. 왜 72국이지? 가만, 이 땅에 그 많은 나라가 있을 수 있나? 삼국유사의 통전과 후한서에 나오는 기록을 인용한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자 하면서 바로 두와 범엽을 불러냅니다. 그래서 이련 스님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서쪽에 있던 마한에 54국이 있었다. 백성, 동쪽에 있던 진한에는 12국, 남쪽에 변한에도 12국이 있었으니 모두 78국이다. 자, 이제 두가 등장해서 범엽과 소통을 합니다. 범엽 선생. 범엽, 누구요? 두, 나 좀 봅시다. 범엽, 당신은? 두, 난 두요. 당신을 더 자세히 알고 싶소. 자, 두는 범엽의 비밀, 물론 실제적으로는 알았던 게 아니죠. 후에 당날 한 300년 뒤에 역사를 쓰다 보니까 범엽에 관한 사사로운 어떤 숨은 이야기를 알았을 겁니다. 그걸 현재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송나라 때 단도제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단도제가 북위를 치기 위해서 영신체 태수를 맡았던 태수라는 직위에 있던 범엽에게 북위를 치라는 명령을 합니다. 근데 범엽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자기가 하고 싶을 때는 하는데 하기 싫은 일은 죽어도 못하겠다 하는 주의입니다. 어떤 사람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짐작해 보십시오. 그래서 단도제의 명령을 어떤 핑계를 대는가 하면 무릎에 관절이 아파서 나는 전쟁을 하러 가지 못한다 하고 이렇게 둘러댑니다. 그러니까 단도제 장군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결국에 화통을 하니까 나중에
가기는 갔어요. 안 가면 벌을 받을 테니까. 그런데 다음에는 의강왕이 모친이 돌아가셔서 그 장례식 때 두를 오라고 합니다. 물론 두의 동생도 어떤 직위에 있었는데 같이 형제간에 다 오라 하는데 장례식에서 참가해서 술 한잔 얻어 마시려고, 제사술 얻어 마시려고 마시라고 부르는 그 의강왕과 그 바로 밑에 있는 신하들이 얄미웠던 거예요. 그래서 가기 싫어서 어떤 핑계를 댔느냐. 핑계를 대는 게 아니고 가기는 가는데 동생이 먼저 사실은 가지 말자고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 두가 의광왕으로 분장을 합니다. 그래서 의광왕이 과인의 모친상에 태수들 모두 장례식에 참가하시오. 이렇게 하니까 범렵은 빠져나갈 궁리를 하는 거죠. 자, 그때 두의 아우가 먼저 말을 합니다. 형님, 폐하가 승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일품 제사술 얻어먹으려고 당직을 써야 하나요? 하고 이렇게 슬쩍 치죠. 그러니까 형제간이 비슷한 모양입니다. 범렵이 맞아, 넘치는 게 태수들인데 우리 둘이 빠진다고 별일 있겠어? 술 한잔 하면서 노래나 부르자고 하면서 기생, 첩을 불러놓고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누가 나를 모르는가? 범렵, 세상에 높고 낮은 자리 따로 없고 처음부터 착하고 나쁜 사람 없다 해도 이 세상에 태어나 우리 나이쯤이면 놀며 살아도 서산에 해 저무는데 후한서 쓴 저자한테 이룰 수 있나. 황제 모친 상때 당직 명령이라니 고상하고 귀하신 분을 왜 모르시나. 세상이 우리 형제만 아는가. 후한서 지은이를 왜 모르는가. 누가 위대한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세상에 높고 낮은 자리 따로 없대도 귀하고 천한지는 한눈에 알 수 있지. 그러자 두가 신랄한 비판을 합니다. 선생, 밤새 수작을 하다가 선성태수로 밀려났지요. 하니까 범렵이 일자리를 보면 좌천이지만 내 마음 편했으니 그게 영전이지요. 이렇게 시침을 뗍니다. 어찌 보면 멋진 사람 같고요. 또 쭉 읽어 내려가면 여러분이 짐작하실 겁니다. 그래서 42살 땐 차마 못한 짓을 했고요. 두가 찌릅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설마 그 얘기를? 네,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범렵의 어머니가. 그런데 어머니의 장례식에 가야 하는데 이왕 죽은 사람은 죽었다 이거죠. 근데 자기는 진정으로 마음이 슬퍼서 눈물이 나고 한다면 가겠지만 소식도 늦게 받았고 가려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첩을 옆에 끼고 술을 마시고 놀면서 아주 천천히 장례식장으로 향합니다. 그러면서 두의 그런 질문에 이렇게 핀잔을 주죠. 착한 척 하지 말아요. 살아계실 때 모시지 않다가 돌아가신 뒤에 예를 갖추는 게 자식인가? 난 그런 이중인격자가 아니요. 가짜 눈물을 보이기보다 무덤덤한 게 낫지. 첩을 부릅니다. 얘야, 이리 오너라. 범렵의 부름에 두가 백성의 도움을 받아서 첩으로 분장을 합니다. 이 극은 몇 사람이 안 나오지만 두의 분장을, 즉 숙에서 분장을 하면서 다른 역할을 하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렵이 첩이 왔습니다. 저는 볼수록 예뻐. 우리 어머니가 세상을 부리셨는데 나더러 상주가 되래. 이왕 가는 길이니 심심치 않게 길동무나 해주렴 해요. 기첩 이렇게 서로 번갈아 대사를 합니다. 그럼요. 아무리 급히 갈 길이라도 소첩과 함께 논일며 가시어요.
술 없이 길을 가며 무슨 즐거움으로 살겠나. 어서 한 잔 주고 한 잔 받으시게. 자, 술을 따르고 받습니다. 한 잔 더 한 잔 더 하다가 둘이서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기첩이 간드러지게 웃으며 달을 가리킵니다. 저기 저 달이 보고 있나이다. 옳으니 질투는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지. 저 달이 자네를 시샘하면 아침 해를 빨리 데리고 오겠지. 하지만 그건 달의 사정이고 난 급해. 내가 갈까? 자네가 올래? 열흘에 한 번쯤은 태수께서 오셔도 괜찮나이다. 오늘의 열흘째군. 내가 가지.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어사대부의 불호령이 떨어져 처벌을 받게 되자 이 둘은 꾀를 냅니다. 그 전에 아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가기 싫어하는 어디 우리 세계 문학사회에 또 그런 예가 있죠. 누굽니까? 부조리급 이방인요. 이방인의 메로서는 가기 싫은 게 아니라 그냥 어머니 장례식에 참석해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 어떻게 저런 자식이 있을 수 있나 하는 그런 행위를 하죠. 마찬가지로 범렵도 그때 서기 5세기경에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메로소가 여기에서 연유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의사대부에게 불호령이 떨어져서 벌을 받게 되자 범렵은 꾀를 냅니다. 의광왕이라 그랬죠. 이 의광왕을 황제로 추대합니다. 그러다가 그러기 위해서 송나라에 모반을 하게 돼서 결국에 어떻게 될까요? 모반죄는 예로부터 극형이죠. 네, 그렇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범렵의 욕망과 그런 게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범렵. 그래서 잡힙니다. 살려줘요. 사마천처럼 거세를 당하더라도 한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적어 훗날까지 전하고 싶습니다. 이건 한서를 쓴 방고와도 같은 입장이죠. 그만큼 사마천의 사기는 대단했던 거죠. 폐하, 평소에 공덕을 헤아리셔서 정치에 발을 잘못 디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이미 망나니는 칼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말은 짧아야 기억에 남지. 이 망나니란 게 기분 좋은 역할은 아니니까 짧게 말하시오. 모함입니다. 저는 황실의 일을 기록하는 사가입니다. 마지막으로 할 일이 있습니다. 목은 떨어지더라도 결코 이 손이 죽어서는 아니 되옵니다. 역사를 써야 하는 걸 강조하는 거죠. 목은 죽이고 손은 살리겠다고요? 그런 죽음은 없습니다. 손을 쓰지 못하시더라도 저를 탓하지 마십시오. 자비를 베푸시게. 난 글을 써야 해. 우리 역사를 마저 써야 한다고. 망나니 칼춤을 추면서 목을 날리기 전에 두 노래, 마지막 노래가 되겠죠. 진정 두려운 근을 부릅니다. 진정 두려워할 건 목숨이 아니야. 이젠 알아 내가 저지른 잘못을. 흘러간 역사 내 잘난 맛에 적어도 내 목숨 끊기면 그뿐이지만 내가 죽어도 책은 남는다는 것을 이젠 알아. 목숨 구걸할 바에야 역사를 적다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진정 두려워할 건 목숨이 아냐. 후한서 다 못 쓰고 죽어 안타까울 뿐. 나를 못 살게 군 건 나라는 것을. 잘나고 못남도 죽고 나면 끝이라는 것을. 사람들아, 죽을 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살아있을 때 할 일을 하시게. 세상에 남는 건 내가 산 잡취. 이젠 알지 내가 저지른 잘못을. 진정 두려워할 건 이 목숨이 아냐. 허공에서 빛나는 칼날, 망나니 칼을 휘두른다. 네, 이렇게 해서 범렵 선생은 이승을 뜹니다.
자, 이제 백성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후한서, 범접이 쓴 후한서를 뒤적이며 조선 유민이 모두 78국이라고 나와 있으니 78국? 후한서에는 78국이지만 내가 쓴 통전에는 70여국으로 나와요. 백성 어느 게 맞을까? 이 두 책을 놓고 후한서와 통전을 놓고 이런 스님도 갈등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78국, 70여국 어느 게 맞을까? 두 개 다 역사서인데 범접이 맞는 걸까? 두가 맞는 걸까? 후한서가 바로 기록한 걸까? 통전이 바로 기록한 걸까? 글을 쓰시던 글을 적으시던 이런 스님이 78국, 70여국, 78국 하다가 제 생각엔 아마도 그때 깊은 밤이었고 매우 졸리는 시간이었지 않나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70여국 하다가 70여국이 72국으로 바뀌어서 72국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순전히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련 스님은 삼국유사의 72국으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이련과 백성의 역사에 대한 사관을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이련과 백성이 교대로 부릅니다. 잘못된 기록은 바로 잡아야지 실수 없이 주의 깊게 하나하나 백성 잘못된 기록 바로 잡으려다 제가 실수한 기록 누가 바로 잡나 무엇을 적었나도 모르게 한 실수 무엇이 틀렸는지 아는 눈이 필요해 역사란 무엇을 적을 것인가가 중요해 적어서 남길 것을 고르는 일이 중요해 이련과 백성 함께 부릅니다. 바르게 적어야지 그게 더 중요해 삶의 자취 남기는 일 어렵고도 즐거워 수많은 사람 나고 죽어도 저 다른 하나 역사는 있는 그대로를 적어야 해 제대로 적어야지 문장을 고치고 고치면서 기록은 문장이 중요해 문장의 힘이 바람소리 물소리 기침소리 그리고 정적 자 달이 훤하게 떴습니다. 두의 통전과 범접의 후한서를 놓고 72국을 기록하고만 이런 스님 꿈속에서 어머니를 만납니다. 자 세상은 자연은 이 달밤은 깊어만 갑니다. 여기에서 오늘 이야기는 끝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낭낭국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